안녕하세요. 신화부동산 장세명 소장입니다. 오늘은 롯데월드 24배 크기에 여러분께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화성국제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 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사실 제 유튜브를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제가 좋아서 보기보다는 부동산 투자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보시는 게 대부분이실 텐데요. 저는 이 테마파크 부지가 상당히 기대가 되는 곳이고, 정말 여기에 있는 아파트 부지와 뭐 상업지 그리고 단독주택지가 관심이 많고 가지고 싶거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이라고 하잖아요. 지금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안 좋지만 앞으로 회복될 가망성이 보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준비를 미리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화성시 국제 테마파크 부지에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해야 될까, 이거에 대해서 오늘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화성 국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설명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위치는 화성시 송산그린시티 동측 지구의 간척지 일원입니다. 면적은 약 127만 평이고요. 신세계에서 약 8,700억 원 정도의 부지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 사진처럼 이렇게 화려한 테마파크 부지가 들어오는데, 여기는 단순 테마파크가 있는 게 아니고 복합형 테마파크입니다. 뒤에서 설명드릴 건데, 신세계 그룹에서 4조 5,693억 원, 상당히 큰 돈이죠. 이 돈을 투입한다고 합니다. 위치에 대해서 지도로 설명드려 볼게요. 자, 위치를 한번 이렇게 보시면요, 이렇게 줄여가지고 보시면 지적 편집도를 켜고요. 네. 여기 보이시는 곳이 송산그린시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이런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래서 여기가 동측, 그리고 남측, 그리고 여기가 서측입니다. 그리고 18년도부터 입주한 동측에 새솔동이 보이고요. 그리고 올해 말 정도에 분양할 송산그린시티 남측입니다. 서측 같은 경우에는 토지 분양 시기가 약 3년 정도 남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테마파크 부지의 위치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요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딘지 아시겠죠? 그리고 테마파크 부지가 계속 표류를 하다가 신세계에서 잡은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신안산선과 서해선 복선 전철이 이 테마파크 부지 옆을 지나가게 되고요. 여기에 테마파크 역이 생깁니다. 그러면 앞으로 여기에 많은 인구들이 몰릴 텐데 차가 엄청 막히겠죠? 이제 지하철을 타고 철도를 이용해서 이 테마파크로 오기 상당히 쉽다. 그리고 이 서해선 복선전철은 충청도 홍성까지 연결이 되기 때문에 충청권에서도 테마파크까지 오기 상당히 쉽다. 이런 복선전철 계획까지 다 생기고 나서 신세계에서 토지를 받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위치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설명드렸고요. 앞서 설명드렸다시피 여기 부지가 우여곡절이 많은 부지입니다. 그런데 그 전 과정은 솔직히 우리가 알 필요는 없고, 신세계 그룹에서 이 토지를 샀으니까 그럼 신세계 그룹에서 이 토지를 갖게 된 연역에 대해서는 간략하게 알아볼 필요는 있다. 2018년도 8월 달에 표류되고 있던 이 부지를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이렇게 해서 수자원 공사와 경기도 화성시가 업무협약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리고 2018년 11월 달에 수자원공사에서 화성국제 테마파크 사업자 공모를 냈고요. 2019년 2월 달에 우선협상 대상자에 신세계 프로퍼티가 단독으로 응찰해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2019년 7월 달에 수자원공사와 경기도 화성시 신세계그룹이 투자 양해 각서를 체결했고요. 21년도 3월 달에 수자원공사와 신세계 프로퍼티가 토지 분양 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그리고 원래 계획은 21년도에 착공을 하는 걸로 돼 있었는데, 여기가 대규모 사업이고 기본 설계가 상당히 많은 시간이 걸리고, 왜냐하면 엄청 공을 들이고 대규모의 자본이 투입되잖아요. 그리고 인허 간 행정 절차가 오래 걸리기 때문에 3년 정도 연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24년도 말에 착공 예정이고요. 23년도 7월 달이니까 내년 말 정도 이제 착공이 시작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원래 26년도에 1차 개장, 31년도에 그랜드 오픈을 하려고 했는데 3년씩 연기가 돼서 29년도에 1차 개장, 그리고 34년도에 그랜드 오픈이라는 계획을 가지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화성국제테마파크 진입도로가 새로 생깁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연간 방문객을 1900만 명 정도 예상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차가 많이 막히겠죠. 그래서 IC처럼 전용 진출입 도로를 만드는데요. 22년 3월 달에 착공을 시작했고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테마파크 뿐만 아니라 복합적인 시설이 있는 여기는 복합 테마파크 부지인데 테마파크의 면적은 120만 제곱미터 36만 3천 평 정도 되고요. 공룡알 화석지와 연계된 주라지 월드, IT 기술 전용 놀이기구 어드벤처 월드, 사계절 휴양 워터파크 퍼시픽 오디세이, 그리고 장난감 등의 키즈파크 브리겐 토이 킹덤 이렇게 4가지 컨셉으로 테마파크를 만들고요. 뿐만 아니라 호텔, 상업지가 116만 제곱미터로 약 35만 평이 구성됩니다. 테마 리조트, 호텔 등 천실의 숙박시설, 베네치아 빌리지, 스타필드, 프리미엄 아울렛 등이 있고요. 그리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골프장 있죠? 골프장까지도 들어오는 복합 국제 테마파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테마파크 가면 당일치기를 많이 하는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며칠 묵으면서 즐길 수 있는 그런 컨셉의 테마파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동영상 하나를 준비했는데 간단하게 한번 보고 오시죠. 신세계그룹이 신세계 프로퍼티를 필두로 역대 최대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지난달 30일 경기도청에서는 신세계 프로퍼티 컨소시엄과 경기도 화성시 한국수자원공사가 화성 국제 테마파크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MOU 체결을 진행했는데요. 투자 금액만 약 4조 5천억 원. 이는 스타필드 하남, 고양의 사업 투자액을 뛰어넘는 대규모 투자로 10년간 표류하던 화성 국제 테마파크 조성을 신세계그룹이 맡게 됐습니다. 철학, 인류, 문화, 예술, 브랜드, IT, 건축, 환경, 미래학자 등 다양한 분야의 세계적인 특학들의 전문가 포럼을 구성해서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 없는 테마파크를 갖춘 관광도시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그룹은 아마 지금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결단을 내주셔서 우리 경기도 화성에 투자를 결정해 주셨는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화성 국제 테마파크는 시와호 간척지를 개발하는 화성 송산 그린시티 내 동측 용지에 약 127만 평 규모로 조성되는데요. 신세계그룹이 처음으로 도전하는 테마파크 프로젝트는 4개의 컨셉트인 어드벤처 월드, 퍼시픽 오디세이, 주라지 월드, 브리겐 토이 킹덤으로 꾸며지게 됩니다. 이를 통해 약 1만 5천여 명의 일자리 창출이 기대되고 연간 1,900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 국내 관광과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신세계그룹이 만드는 혁신적인 테마파크, 과연 어떤 모습으로 탄생할까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많이 기대가 되는 테마파크입니다. 여기 국제 테마파크의 효과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직접 고용은 15,000명, 고용 유발 효과는 11만 명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화성시에 대기업부터 중소기업, 여러 기업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추가로 고용을 더 한다고 하니 앞으로 화성시의 발전이 더 기대되고요. 예상 방문객은 연 1,900만 명을 예상하고 있고요. 경제 효과는 약 70조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 이렇게 지도나 사진으로 봤을 때는 별로 안 커 보이지만 롯데월드의 24배, 에버랜드의 4배가 되는 아주 큰 크기이기 때문에 정말 어마어마하다.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테마파크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리고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가 총 4개 블럭이 있습니다. 6,283세대고요. 여기 부지 또한 신세계 프로퍼티에서 분양을 받았습니다. 신세계그룹에서 아파트를 지어서 분양을 하겠죠. 여러분들 이 아파트에 관심 많으시죠? 여기 같은 경우에는 실거주가 또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관심이 있고 저도 여기 아파트를 하나 가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는 지역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국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솔직히 더 이상 알아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런 규모의 국제 테마파크가 들어오는구나까지 아시면 될 것 같고,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제가 수자원공사 요청을 해서 23년 3월달 기준으로 분양된 토지를 분류한 자료를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하늘색은 분양이 된 거고요. 그리고 노란색은 분양이 안 된 겁니다. 그래서 테마파크 부지를 적용한다면 아파트는 신세계한테 분양을 받아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근생용지나 주차장 용지, 단독주택 용지는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조금 더 테마파크 부지를 확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파트 부지는 신세계에서 분양받고 근생용지나 단독주택지는 수자원에서 분양받으면 되겠죠. 우선 이 테마파크 부지의 투자에 대해서 나눠보면 저는 4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주변 토지 투자입니다. 주변 토지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자연녹지로 되어 있고 그린벨트로 묶여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은 호재가 있기 때문에 그린벨트로 묶어 놓은 것 같고요. 국제 테마파크 부지가 준공이 되면 아마 그때 정도 그린벨트가 풀리지 않겠나 예상을 해봤고요. 시간이 걸리겠지만 장기적으로 묶어 두실 자금이 있으시면 토지에 묻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분양을 하겠죠. 아파트 투유 사이트에서 청약을 넣을 것이고 당첨이 될 것이고 당첨이 돼서 주변 사람들한테 자랑을 할 것이고 술 한번 쏠 것이고 엄청 행복하게 살 것이고 이렇게 되겠죠. 꼭 분양만 답은 아니잖아요. 당첨이 안 되더라도 프리미엄을 주고 거래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할 수 있다. 저도 청약을 넣어 보겠지만 안 되면 살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6283세대 아파트를 한번 알아보면요. 오른쪽 사진을 보시면 총 4개 블럭이고요. 60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4개 블럭이 총 954세대, 60에서 85제곱미터 이하 아파트가 4403세대, 85제곱미터 초과 아파트가 926세대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세대수가 많지만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청약을 넣을 걸로 예상되기 때문에 경쟁률은 치열할 것이다. 그리고 신세계에서 분양가도 낮게는 잡지 않을 것이다. 여기는 고급화된 아파트가 들어오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 최고 층수는 25층까지 가능하다. 이렇게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단독주택지인데요. 단독주택지 같은 경우에는 신세계에서 가져간 게 아니기 때문에 수자원공사에서 분양을 받겠죠. 총 2개 블럭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왼쪽에 있는 곳이 TD1 블럭이고 아파트 아래쪽에 있는 곳이 TD2 블럭인데요. 총 세대수는 289세대로 구성되어 있고요. 특이점은 뭐냐면 TD1 같은 경우에는 공모형입니다. 공모형이기 때문에 디자인 공모를 거쳐가지고 심의를 통과해야지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도 아마 분양을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노릴 수 있는 건 TD2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TD1도 분양받으면 되죠. 근데 TD2는 토지를 분양받을 수 있기 때문에 원가가 싸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여기도 특화형입니다. 수자원공사에서 기준을 가지고 이렇게 지어라 이런 식으로 만들겠죠. 건폐율은 50%고 용적률은 80%고요. 최대 2층까지고요. 2가구 이하만 살 수 있습니다. 토지의 크기는 100평 내외가 될 것 같고요. 옆 오른쪽에 새솔동처럼 시세를 고려하면서 입찰을 해야 되겠죠. 상당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새솔동보다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당이 넓은 고급 단독주택이 생기지 않겠나. 이 단독주택도 저는 가지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테마파크 부지에서 아파트 하나, 단독주택 부지 하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여기 단독주택이나 아파트에 거주하시면 이제 마당에 쇼핑센터가 있고 골프장이 있고 테마파크가 있고 여러 복합시설이 있겠죠. 그래서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4번째 투자는 도시지원시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생용지와 주차장용지 등이 있는데요. 오른쪽을 보시면 근린생활시설용지는 또 2가지로 이렇게 나뉩니다. 그래서 NL1 부지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240% 이하 최고층수 5층, 그리고 NL3는 건폐율 60%에 용적률 150% 이하 최고층수 3층. 여기 같은 경우에 상권도 지도를 보시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으로 아파트가 둘러싸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상권도 저는 괜찮을 것이다. 하지만 상업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규모가 크고 비싸기 때문에 일반인이 접근하기 힘들겠죠. 건물이 지어지고 나면 임차인들은 많이 들어오지 않겠나. 특히 3층처럼 이렇게 낮은 상가가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게 상가 호실이 많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실속이 있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국제 테마파크에 대해서 투자 방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 4가지를 투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청약은 솔직히 운에 맡기는 거고 그 다음에 입찰하는 거는 이제 전략을 써야 되는데요. 저는 이쪽 부지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전략을 세워서 꼭 가지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여기 댓글창에 보시면 카톡방이 하나 있어요. 화성시 부동산 정보 공유하는 카톡방인데요. 여기에 들어오시면 여기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 같이 머리를 맞대고 전략을 짤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테마파크 부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렸는데요. 마무리는 테마파크 부지 현재 모습을 드론으로 찍은 영상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자가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정말 뿌듯하고 행복합니다. 앞으로 더 많은 정보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신화부동산에서는 매물 접수하고 있으며 광고비는 무료입니다. 타 부동산과 공동중개도 환영입니다. 문의는 위 전화번호로 연락주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항상 감사합니다.